자, 혈액의 순환은 자,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이렇게 나가요. 심장에서 동맥을 거쳐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거쳐 정맥을 지나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혈액이 순환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온몸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온몸 순환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체순환 또는 대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도는 거냐면 온몸 순환은 이렇게 돌아요. 자,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 그 다음 대정맥을 지나 오심방까지 들어오는 혈액이 바로 온몸 순환하는 혈액이야. 자, 요거를 온몸 순환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온몸 순환에서는 자, 모세혈관하고 온몸의 조직세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자,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써보면은 이렇게 돼. 자,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는 뭐를 주냐면 산소하고 영양소를 줘요. 그런데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주는 거야. 이런 물질이 교환이 되는 게 온몸순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폐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폐순환, 말 그대로 폐를 도는 건데, 자, 요거를 우리는 자, 소순환이라고도 불러요. 작은 순환이라고도 불러. 근데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가냐면 우심실에서 폐 동맥을 지나 폐의 모세혈관을 지나요. 폐, 폐의 모세혈관. 자, 우리 폐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니? 숨 쉬는 거지. 그치? 그래서 혈액이 폐 모세혈관을 지날 때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보는데 얘가 자, 폐 정맥을 통해 과심방까지 들어오는 이런 순환을 폐순환, 소순환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얘는 자, 폐 모세혈관하고 폐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기체 교환만 일어나거든. 자, 그러면 폐의 모세혈관에서 자, 폐포로는 뭐를 주냐면 이산화탄소를 줘요. 그리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는 산소를 주는 거야.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순환이 폐순환이야. 그러면 폐를 돌기 전에는 우리 피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아. 노폐물도 많고. 그래서 드럼피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폐를 지나면은 산소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지면서 깨끗해져.
자, 그거를 왼쪽에 그림으로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 테니까 봐봐. 요거를 네모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려서 선생님이 오른쪽을 보면은 상대방의 왼쪽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좌심방, 여기가 좌심실, 그 다음 여기가 우심방, 여기가 우심실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자, 좌심실에서 나온 혈액은 대동맥을 지나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요. 그 다음에 배정맥을 지나 그 다음 우심방으로 들어와. 자, 이렇게 혈액이 우선 들어와. 그러면 또 우심방에서는 우심실로 혈액이 내려간 다음에 자, 우심실에서는 폐동맥을 지나 폐모세혈관, 폐모세혈관을 지난 다음에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가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봐봐. 지금 화살표가 어디에서도 끊어지지가 않죠. 온몸과 폐를 다 돌면서, 그치? 네. 이렇게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깨끗한 피를 한번 표시를 해볼 테니까 봐봐. 깨끗한 피. 자, 깨끗한 피는 어디부터 깨끗해지냐면 폐모세혈관을 지나면서부터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피가 깨끗하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대동맥에서 온몸에 모세혈관 들어가는 데까지가 깨끗해요. 알겠니?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피가 더러워지는 게 언제냐면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잖아? 그럼 피가 더러워져요. 자, 요 피가 좀 더러운 피야. 자, 요렇게 간 다음에 폐동맥을 지나서 폐모세혈관 들어가는 데까지가 더러운 피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네. 그랬을 때 이거를 더러운 피, 깨끗한 피라고 하지 말고 이제 뭐라고 해보자면 자, 요렇게 요런 표시로 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동맥혈이라고 불러요. 동맥혈. 동맥혈은 자, 산소가 많은 피야. 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가 많이 들어와. 그 다음에 붉은색을 우리는 정맥혈이라고 불러요. 정맥혈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몸에 피가 순환하는 것까지 우리 뭘 배웠냐면 순환계를 배웠어요. 순환계. 자, 그러면 뭐를 또 배울 거냐면 자, 단원 하나가 끝났어요. 순환계 끝났어. 쭉 넘겨봐. 뭐가 나오니? 호흡계가 나오죠. 그치? 네. 네, 호흡계를 들어갈 거야. 자, 호흡계. 이거는 호흡기관의 모임이죠. 호흡기관의 모임을 우리는 호흡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호흡기관은 뭐뭐냐라고 할 때 자, 우리 숨 쉴 때 어디로 들어가요? 공기가 코, 호. 기관, 기관지,
폐. 자, 요거까지를 우리는 호흡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야. 폐까지. 이걸 전체를 다 합친 것이 호흡계라고 부르지. 자, 얘는 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숨을 쉬며 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호흡계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첫 번째 들숨과 날숨이라는 거 한번 보자. 들숨과 날숨. 자, 들숨은 들이마시는 숨이에요. 자, 들이마시는 숨은 자, 산소가 많고요. 이산화탄소가 적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날숨은 내쉬는 숨이야. 자,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내쉬잖아? 이 내쉬는 숨에는 산소가 적고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실험이 있어요. 자, 실험을 하나 해볼 거야. 자, 들숨과 날숨을 석회수에 통과시켜 볼 거예요. 자, 이 석회수는 무엇을 알아내는 건지 여기서 알아두자. 자, 이산화탄소와 만나잖아.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뿌옇게 흐려져요. 뿌옇게 흐려진다. 자, 그러면 이 뿌옇게 흐려지니까 석회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산화탄소 검출. 자, 우리가 이산화탄소 검출 시약이라고 불러요. 이산화탄소 검출 시약 또는 약품이라고 불러요. 약. 알겠지? 네. 그러니까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통과하면 아 뿌옇게 흐려지는구나. 그러면 이 통과한 놈은 분명히 이산화탄소가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해보냐면 이런 삼각 플라스크에 여기다 석회수를 넣고 여기에 공기 펌프가 있어요. 공기 펌프. 펌프야 펌프. 자, 공기 펌프로 공기를 꾹꾹꾹 넣어줘. 그러면 여기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겠지? 네. 그래,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똑같은 삼각 플라스크에 여기에 석회수를 또 똑같이 넣고요. 그다음 여기에 빨대를 꼽아요. 빨대. 그리고 입으로 분다야. 알겠지? 자, 네. 그랬을 때 이걸 가라고 하고 이걸 나라고 했을 때 결과는 어떠냐면 나의 석회수만 뿌옇게 그려져요. 뿌옇게 그려진다.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날숨 우리가 내뱉는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다. 그런데 펌프로 공기를 불어넣는 거는 공기에 즉 들숨 우리가 들어 마시는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없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겠지.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호흡계 구조와 그 다음에 기능은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세 번째, 호흡계 구조와 기능. 자, 거기에서 선생님이 그림은 안 그려도 되겠지? 네. 그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은 선생님이 안 그릴 거예요. 그림은 니네가 보고 다 외워야 돼. 알겠지? 네. 그래. 호흡계 구조와 기능에서 구조는 그 그림을 보는 거고.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공기의 이동은 맨 처음에 코로 들어온 게 기관을 거쳐서 기관지를 통해 그 다음에 폐포로 들어가죠. 폐 속에 폐포 이렇게 돼요. 이게 공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순서란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구조와 기능을 한번 봅시다. 기능. 첫 번째, 코. 자, 우리 니네 코에 보면은 코 속에 털들 있지, 코털. 네. 그리고 코 속이 말라 있냐 아니면 축축하게 젖어 있냐? 말라 있어요. 말라 있어요? 네. 코가 말라 있으면 니네 숨 쉬는 거 되게 이상해. 막 감기 걸려갖고 코가 뻥 뚫려갖고 막 숨 쉬는데 이상한 느낌 막 이럴 때가 코가 마른 거야. 코는 있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니네 직접 지금 코 속에 손가락 넣어봐. 말라 있는 게 아니라 축축하지. 그게 네. 코털에 점액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 코 속에 점액질이 있어서 이게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자, 우리가 숨을 마실 때 공기 중에 먼지들이나 세균들이 있지. 네. 네. 그것들이 코 속에 지나면서 털이나 점액질에 달라붙어요. 그리고 우리 숨을 마실 때 바깥에 공기가 너무 차잖아? 그러면 찬 공기를 훅 마시면은 재채기 먼저 나올 거야. 그래서 코 속을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 체온과 온도가 비슷하게 만들어져요. 자, 코 속에는 이런 기능이 있는 거야.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코 속에 털과 점액질이 있어. 먼지나 세균을 거른다야. 그래서 우리가 자 먼지가 많은 곳에 오랫동안 있잖아. 그럼 코 속에 먼지가 많이 쌓여서 코딱지가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바깥으로 빼내게 되잖아. 막 코에 막히니까 답답하고. 자, 이게 바로 코의 기능이에요. 알겠니?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를 지난 기관지는 뭐냐면, 자, 하나의 기관이 양쪽의 기관지로 갈라져요. 하나의 목구멍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기관이 양쪽으로 하나씩 기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기관지는 폐에서 더 많은 가지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 또 기관이나 기관지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코 속에서 아직도 걸러지지 못한 세균이나 먼지들이 있을 거야. 그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가는 산모들이
섬모가 있어요. 섬모. 가는 섬모가 있어. 먼지나 역시 세균을 걸러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이나 기관지에 이제 세균, 먼지 등이 잔뜩 쌓여서 나중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에 콕 막힌 것 같고 그러다가 재채기 하거나 우리가 억지로 밀어내죠. 그게 가래로 나오는 거예요. 가래로. 알겠니? 네. 이런 작용을 하는 게 기관하고 기관지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폐를 볼 건데 폐는 가슴 좌우에 한 개씩 있어요. 가슴 속 좌우에 하나씩 있다. 그런데 이 폐 중에 있지 오른쪽이 조금 더 크고 왼쪽이 좀 더 작아. 왜 그런지 알아? 왼쪽 폐가 작은 이유는 왼쪽에 심장도 함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왼쪽 폐가 오른쪽 폐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리고 폐는 근육이 없어요. 꼭 알고 있어야 돼. 스스로 운동할 수가 없어. 자,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운동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폐라고 하는 거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쌓여 있어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자, 이 쌓여 있는 공간을 갈비뼈하고 가로막으로 쌓여 있는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면 흉강이라고 불러요. 흉강이라고 한다. 가슴 속에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폐포의 역할은 또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 자, 우리 앞에서 이미 배운 적이 있죠. 융털의 역할이 뭐였지, 민성아? 융털이요. 융털의 역할. 소화 흡수에서 배웠잖아. 융털의 역할. 태우는 융털의 역할 기억나? 안 나는데. 봐봐. 니네 선생님이 앞에서 배운 거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못 하잖아. 이러면 안 돼. 자, 융털은 뭐라 그랬냐면 표면적 이렇게 주름이잖아. 이런 주름. 주름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 주름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표면적을 넓게 하여 영양소가 접촉하는 면적을 넓게 해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게 해주는 게 바로 융털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폐포의 역할도 뭐냐? 자, 표면적을 엄청나게 넓혀요. 자, 표면적을 넓혀 기체 교환이 자,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 폐포는 있지. 자, 모세혈관으로 감싸 있어요. 자, 모세혈관으로 쌓여 있으면서 이 폐포에서는 그래서 이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는 어떤 기체를 주냐? 아까 우리가 순환계에서도 배웠잖아.
폐를 지나기 전에는 더러운 피,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 근데 폐를 지나면 깨끗한 피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는 산소를 주고 모세혈관에서 폐포로는 이산화탄소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자, 그 다음. 자, 얘네는 폐는 스스로 운동할 수 없다 그랬죠? 그치? 네.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으로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호흡 운동이야. 자, 그리고 가로막이 또 뭐냐? 가로막은 우리 갈비뼈 아래쪽에 근육으로 된 막이에요. 폐 아랫부분, 폐의 아랫부분에 근육으로 된 막을 우리는 가로막. 니네 혹시 돼지고기 엄마 아버지랑 돼지고기 먹으러 고깃집도 가보고 한 적 있지? 네. 그 중에 혹시 갈매기살이라는 거 들어봤어? 네. 이 갈매기살이 바로 저 가로막이에요. 이 실제로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아니고 이 갈매기살은 가로막을 근육으로 된 가로막을 살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갈매기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갈비뼈의 역할은 또 뭐냐? 자, 갈비뼈의 역할은 폐를 감싸서 보호하겠죠. 자, 이게 구조와 기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폐에서 일어나는 호흡 운동을 근육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호흡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배우면 돼. 그게 호흡 운동의 원리예요. 뒷장 한번 넘겨봐. 자, 거기에 이제 호흡 운동의 원리가 나와요. 맞죠? 네. 네, 한번 봅시다. 호흡 운동. 첫 번째, 호흡 운동의 원리. 자,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폐는 근육이 없어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므로 흉곽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 자, 아까 앞에서 말한 거 다시 반복되는 거야. 근육이 없어 스스로 운동할 수 없어요. 운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운동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으로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 이거를 알기 전에 우선 실험을 하나 배워볼 거예요. 실험. 자, 어떤 실험을 하나 배워볼 거냐면 자, 호흡의 원리를 배울 건데요. 자, 어떤 원리를 배울 거냐면 이렇게 해볼 거야. 요런 유리병이 있어요. 유리병. 여기에 고무마개로 막고 자, 유리병에 요거는 고무막이야. 요 밑에 거는 고무막. 이 고무막의 역할이 뭐냐면 이건 가로막의 역할이에요. 가로막 역할. 자, 그리고 여기에 유리관을 이렇게 꼽아놨어. 꼽아놓고 요 끝에 있지? 이렇게 두 갈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달아놨어. 풍선이야, 풍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는 기관에 비유할 수 있고 요거는 기관지에 비유할 수 있고 풍선은 폐에 비유할 수 있거든. 알겠니?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놔.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실험을 하느냐면 여기에서 자, 저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하나 다시 그릴 테니까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밑에 고무막이라 그랬지. 네. 고무막을 있지. 이렇게 쭉 아래로 잡아당겨. 잡아당겼더니 요 안에 요 폐가 요 풍선이 어떻게 되니? 부풀어 올랐지. 네. 어, 그러면 공기가 들어간 거지. 네. 그래, 공기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풍선을 위로 쭉 밀어 올려. 이렇게 위로 쭉 밀어 올리잖아. 그럼 풍선이 더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즉 풍선 속에 있던 기체가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지. 네. 그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실험을 자, 어디 보냐면은 자, 니네 38페이지 한번 펴봐. 네. 38페이지 보면 호분등의 원래 갖고 지금 그려놓은 그림처럼 나와 있죠. 네. 거기 밑에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니까 어떠니? 풍선이 부풀어 올랐지? 네. 그래. 그 안으로 풍선 안으로 공기가 들어간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 고무막을 위로 밀어 올렸더니 어때? 풍선이 다시 쭈글쭈글해졌지?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옆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옆 페이지에 가로막이 아래로 가고 자, 우리는 지금 갈비뼈는 움직일 수 없는 실험이었으니까 거기 봐봐. 자,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니까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입을 타고 공기가 들어가죠. 네. 그 다음 그 옆에 그림 봐봐.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고 갈비뼈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풍선이 찌그러드니까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왔지. 네. 그거를 실험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자, 들숨과 날숨에서 몸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배워보자. 두 번째, 들숨과 날숨 상태. 자, 몸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쭉 한번 표로 그려볼 테니까. 자, 여기가 들숨, 여기는 날숨. 자, 그랬을 때 갈비뼈는 자, 들숨일 때는 위로, 날숨일 때는 아래로. 그 다음에 가로막은 들숨일 때는 아래로, 날숨일 때는 위로 올라가요. 위로. 그래서 흉강의 부피는 여기 때 커진다. 여기는 작아진다. 그래서 폐의 상태는 여기는 부푼다, 커진다. 그리고 여기는 작아진다. 그리고 흉강의 압력은 압력이 높을 때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여기는 낮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높다.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기체는 자, 몸 밖에서
폐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날숨일 때는 폐 속에서 몸 밖으로 기체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니? 네. 요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됐냐? 네. 이게 호흡 운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폐는 스스로 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호흡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뭐냐? 갈비뼈하고 가로막이다. 이 두 개 운동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호흡 운동이 일어나더라.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요, 혹시? 아니요. 자, 없으면 이제 자, 기체 교환을 배워볼 거예요. 자, 기체 교환은 어디에서 배울 거냐면 자, 폐에서의 기체 교환과 조직 세포에서의 기체 교환 그거를 역시 이렇게 구분해서 그려보자. 자, 폐에서의 기체 교환. 그 다음에 조직 세포에서의 기체 교환.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는지 한번 봐봐. 자, 이거를 외호흡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거를 내호흡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소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장소는 모세혈관과 폐포에서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에서 일어나요. 자, 그랬을 때 기체 농도는 자, 모세혈관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 그 다음에 폐포는 산소가 높다야. 근데 조직세포에서의 기체교환에서는 모세혈관은 산소가 높다.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높아요. 자, 이렇게 농도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기체 교환은 어떻게 일어나겠니? 기체 교환. 자, 모세혈관하고 폐포 사이에 자, 모세혈관이 폐포로는 뭐를 줘야 돼? 이산화탄소를 줘야겠지. 많은 걸 주는 거예요. 폐포에서는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줘요. 근데 자, 여기도 조직세포에서는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이 산소가 높다 그랬잖아. 그러면 산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주는 거죠. 이런 기체교환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결과 기체교환 결과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 자, 동맥혈이 된다. 그런 말이 나와 있니? 네. 그래. 동맥혈은 산소가 많은 혈관이 그냥 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정맥혈이 된다. 자, 정맥혈이라 그래서 정맥을 흐르는 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정맥혈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 동맥혈은 산소가 많은 혈액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그림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심장이 있는데, 자, 여기에 모세혈관이라고 해보자. 모세혈관. 그리고 여기가 폐야. 그리고 요게 조직세포야.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폐에서 모세혈관으로는 O2가 산소야. 모세혈관에서 폐로는 CO2. 그 다음에, 자,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는 O2. 자, 조직세포에서 여기로는 CO2가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면서 심장에서 이 혈액을 온몸으로 돌리는 그림이 나오죠? 맞니? 네. 네. 자, 그게 37페이지 문제에 8번 문제에 그림이 나와 있네. 선생님이 그림 같은 게. 그치?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질문 없어요? 네. 자, 오늘도 보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끝났는데. 자, 민성이하고 태호야. 네. 선생님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이 외우라고 시간을 줄 때 후다닥 후다닥 빨리빨리 외워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와 같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역할을 물어본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치? 네. 배운 다음에 잊어버리고 배운 다음에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또 배우고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 네.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래. 그래서 오늘 자 배설은 안 배울 거예요. 니네가 아직 공부하는 습관이 아직 뚜렷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옆에서 니네 이제 외우고 그 배운 거 문제도 풀고 해라 라고 하면은 그 외우는 거 열심히 외우고 문제도 그때 외운 다음에 풀어야 돼. 보고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고 내용을 보고 문제 풀고 이러면은 공부 하나도 안 돼. 알겠지? 네. 그래. 오늘도 시간이 많이 남았네. 1시간 20분 남았는데 요 시간 동안 역시 선생님이 외우게 시킬 거야. 그리고 단원 이제 지난번에 순환계 오늘 호흡계까지 2개 단원이 하나 끝났잖아. 작은 단원이. 네. 거기에 딸려있는 문제가 있죠. 네. 문제들 이제 다 풀어야 돼. 됐니? 네. 그래. 그래서 문제 보면은 순환계 33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호흡계에서는 43페이지까지